대한민국 허영과 사치에 찌든 나라인가? 마이너스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다 보면 쭉 뻗은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들의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차들이 우리 눈에 익숙한 중소형차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BMW 7 시리즈나 벤츠 S클래스 같은 고급차는 찾아보기 힘들죠.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출퇴근길 정체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 중에는 7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심지어 포르쉐까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대한민국은 허영과 사치에 찌든 나라가 되어버린 걸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독일과 한국 자동차 문화의 차이. 독일과 한국의 자동차 문화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독일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는 이동수단일 뿐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사회적 지위나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은 남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시적 소비,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적 지위의 상징 좋은 차를 타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제차나 고급차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여겨집니다. 자존감의 표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좋은 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감의 해소,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허영과 사치. 사례 1. 30대 직장인 김씨. 김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얼마 전 BMW 3 시리즈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할부금으로 내고 있지만 그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것 같다며 만족해합니다. 사례 2. 40대 자영업자 박씨. 박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는 최근 벤츠 E클래스를 리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식당 운영도 힘들 텐데 굳이 비싼 차를 탈 필요가 있냐고 걱정하지만 박씨는 사업하는 사람은 차도 좋아야 한다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사례 3. 20대 취업준비생 이씨. 이씨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최근 중고 외제차를 구매했습니다. 친구들은 취업도 안 했는데 벌써 차를 사냐며 놀라지만 이씨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허영과 사치, 그 너머를 바라보며. 물론 모든 사람이 허영심 때문에 비싼 차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차에 대한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시적 소비 문화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과도한 소비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처럼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하루아침에 정착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대한민국도 허영과 사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왜 비참함을 느끼는가? 마이너스 빛나는 황혼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퇴직하면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암담할까요?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퇴직 후 펼쳐질 장밋빛 인생을 꿈꿨지만 막상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왜 우리는 퇴직 후 비참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직 후 찾아오는 심리적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1. 갑작스러운 무력감과 상실감. 평생 직장에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에게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적 역할의 상실 퇴직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회사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고 퇴직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혼란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일상의 붕괴, 규칙적인 출퇴근과 업무 스케줄로 채워졌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경제적 불안감, 퇴직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므로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나 노후 자금 마련 등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경우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나를 잃어버린 삶.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아, 정체성의 혼란, 평생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익숙해져 있다가 퇴직 후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과 방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 역할 변화, 퇴직 후에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약화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축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3. 퇴직 후의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준비, 퇴직 후 찾아올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 독서,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준비,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교류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제2의 인생 설계, 퇴직 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 후의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마이너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하는 설계 가이드. 1. 경제적 준비,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는 든든한 버팀목.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 사례: 55세에 퇴직한 김씨는 국민연금 월 100만원, 퇴직연금 월 50만원, 개인연금 월 30만원을 수령하여 총 180만원의 연금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조원 3층 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사례: 65세에 퇴직한 박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례: 50대 초반부터 꾸준히 적립식 펀드에 투자해온 이 씨는 퇴직 후 목돈을 활용하여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매월 꾸준한 배당 수익을 얻으며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조원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약. 사례: 퇴직 후 소비 습관을 바꾼 최 씨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생활하며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심리적 준비,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 자아성찰. 사례: 퇴직 후 나를 찾기 위해 명상과 독서를 시작한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조원 퇴직 후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사례 퇴직 후 우울감을 느꼈던 박 씨는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원 퇴직 후에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명상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사례 퇴직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인 이 씨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원 퇴직 후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준비 함께 레프터 함께 행복.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사례 퇴직 후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한 김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원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교류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사례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박 씨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조원 퇴직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학습. 사례 퇴직 후 평생교육원에서 악기 연주를 배우기 시작한 이 씨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조원 퇴직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제2의 인생 설계 새로운 꿈을 향해. 재취업. 사례 퇴직 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창업에 성공한 김 씨는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조원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면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 사례 퇴직 후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박 씨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느끼며 보람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원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도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활동. 사례 퇴직 후 사진 찍는 취미를 시작한 이 씨는 여행을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고 사진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조원 취미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취미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퇴직 후의 삶은 당신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하여 빛나는 황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